더 떨어질 곳이 없다고 느껴지는 밑바닥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최소한의 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아픈 깨달음 속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순 없어. 마음이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자. 바꿔보자. 바닥을 차고 올라가 보자. 왜 바닥에서 변화가 만들어질까요?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온갖 방어 기제를 동원합니다. 부정을 하고 자기 행동에 핑계를 대고 편리한 대로 진실을 왜곡하고 남 탓을 합니다. 바닥을 찍고 나서야 우리는 자신을 진정으로 보게 됩니다.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지 못한 자신을, 떨어지는 것을 마냥 지켜만 보았던 자신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하지 않았던 자신을 보게 됩니다. 방어 기제 없이 자신을 봐야 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때 피하지 않고 그 괴로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변화가 필요하다는 느낌이 서서히 그리고 거세게 밀려옵니다. 알코올 중독 분야에는 히팅 바텀, 바닥치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닥치기라는 관문을 지나고 나면 회복 과정에 들어섰다고 보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자식을 실수로 다치게 한 뒤 단주를 결심한 사람이 있고, 배우자의 이혼 선언에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고,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말에 단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기는 달랐지만 이들 모두가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그 순간 바닥을 쳤다고.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중독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독은 우리의 일상을 잡아먹으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운전석에서 밀어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게 하는 게 중독이죠. 최근 저에게 온 사연도 어떤 중독 때문에 바닥에 떨어졌다는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책 중독자의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는 바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닥이란 개개인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여기는 위기 상황이다. 많은 사람이 바닥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바닥으로 받아들이는 절대적인 한계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바닥은 매우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은 바닥을 쳤다고 말하고는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닥의 깊이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당신이 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내 바닥이야.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어. 더 이상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이라고 꼭 파탄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을 치기 전에 직감적으로 바닥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행동을 고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인 AA에서는 이를 바닥을 끌어올려 바닥치기라고 표현하죠. 새해가 되어서, 생일이 되어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는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영상을 보고 그것을 계기로 삼아 변화를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바닥이란 주관적으로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바닥을 쳤다면 이제 시작이라 생각합시다. 온전한 인생의 시작이라고요. 제가 힘들 때면 외우는 주문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 시간이 남아있다. 엄청 긴 시간이 나에게 남아있다. 나를 가꾸고 소중함을 찾을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 그런데 예전의 삶의 방식이 자꾸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바닥으로 내려갈 것만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안하려 애쓰지 말고 다른 것을 하기. 중독자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담배나 단 음식,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특정 행동을 안 하겠다는 새해 결심은 곧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무엇을 안 하는 모습이 선뜻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안 하는 모습을 떠올리다 보면 안 하겠다고 결심한 바로 그 행동이 떠오른다. 우리는 안 하는 이라는 단어를 시각화할 수 없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안 마시는 모습을 떠올리다가 대래 술 생각에
더 집착하게 된다. 안 하려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는 대신 다른 행동을 하는 자신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화해야 합니다. 술에 대한 갈망이 나면 그 즉시 커피를 마시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커피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인 반응으로 나올 때까지 몸에 익혀야 합니다. 예외 없이 나올 때까지요. 2.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 갈망이 들 때 우리의 마음은 온갖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와요. 한 번은 괜찮다, 오늘은 괜찮다고요. 바닥으로 내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죠. 이때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알코올 중독을 예로 들면 술을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 술을 계속 마실 때 겪게 되는 해로운 결과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술을 끊어야겠다고 만들었던 그 문제가 다시 발생할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 중 절반은 여전히 술 생각을 할 때 긍정적인 면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지 않고 생각의 흐름을 밀어붙였습니다. 덕분에 술에 대한 긍정적 연상 효과는 줄어들었고 처음 느낀 갈망을 무력화할 수 있었죠. 3.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 오늘까지만, 한 개비만, 딱 한 잔만. 이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트리거입니다. 특정 행동에 대해 절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딱 한 입도 안 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니 더 안 됩니다. 8시 이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 없이 절대로 무언가를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을 때 비로소 갈망이 들어오는 문이 닫힙니다. 나중에 괜찮아지면 다시 할 수 있으니 지금은 참자.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 선은 절대로 넘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3가지 방법은 중독을 벗어나는 방법이라 꽤 단호하지만 우리가 고치고 싶은 습관, 새롭게 만들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도 이 방법은 효과적입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늦추고 이제는 조금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순간 이제껏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온갖 핑계와 갈망이 쏟아져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세요. 이제 나는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바라는 나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닥을 쳤기에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줄, 잠재력을 발휘할, 소중한 사람과 같이 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체크린 상담소 오늘의 책은 중독자 내면 심리 들여다보기입니다. 수면 위에서 만납시다. 체크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